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 밥은 물론이고 특히 콩나물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요. 특히 회식 다음 날 숙취 해결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숙취의 주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메티오닌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간 손상을 막아줌과 더불어 간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분과 결합하게 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장에 묵어있던 숙변이 시원하게 배출되게 유도해줍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 단백질, 철분 또한 가득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적혈구 수치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및 비타민C 성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주어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레시틴 성분은 뇌 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기억력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기억력 상승인지 능력 상승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콩나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 칼슘의 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작은 결정체가 신장에 쌓여 형성된 것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은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함유 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는 대신 각각 다른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옥살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일부가 제거되므로 결석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인체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토마토를 먹기 전 최소 12시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역시 고이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로, 체중 증가, 우울증, 추위에 민감해지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해조류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데치거나 요리하여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줄어들어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는 콩나물의 비타민 B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콩나물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과 콩나물의 조합은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비빔밥이나 미국의 샐러드에서는 당근과 콩나물이 자주 사용되며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매우 풍부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 요리인 나물 무침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침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해 섭취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건강에 큰 이점을 줍니다. 특히 빈혈 예방을 위해 비타민 C와 철분이 함께 작용하는 이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비타민 C는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돕고 두 채소 모두의 항산화 특성은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와 콩나물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색상이 화려한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잡채나 중국의 볶음 요리에서는 파프리카와 콩나물이 자주 함께 사용되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혹시 시금치 좋아하세요? 저는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서 시금치 무침은 물론이고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볶음밥, 그리고 시금치 계란말이까지 시금치가 들어간 음식은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먹는데요. 한때 유명 만화 주인공을 통해 먹으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건강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시금치는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시금치의 색소인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하여 시력 보호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시금치의 칼륨은 뇌로 이동하는 혈류량을 늘려주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며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건강을 대표하는 채소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시금치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시금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옥살산이 다량 함유된 시금치와 칼슘이 많은 멸치를 함께 섭취하시면 칼슘과 수산이 결합해 담석증을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내의 담즙이 딱딱하게 굳어 담석으로 발견되는 담석증은 색소성 담석과 콜레스테롤 담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색소성 담석은 간경변이나 유전적 혈액 질환 등을 앓고 있을 때 주로 생기며, 콜레스테롤 담석은 고지방 식사로 콜레스테롤이 과다 섭취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소성 담석이 대부분이었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담석증은 명치 부위에 잘 발생하며 급체나 위경련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증상이 5시간 이상 계속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멸치 육수 국물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된장국을 많이들 드실 텐데요.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된장국에는 시금치가 아닌 다른 채소를 넣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시금치는 혈액순환에 좋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에 칼슘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죠. 화합물인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되는데요. 두부의 칼슘과 이 옥살산이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담석으로 변할 수 있으며 통풍이나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금치는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인 우유와 함께 드셔도 좋지 않습니다.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식품들과 시금치를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방법이 있는데요. 드시기 전에 시금치를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국에 넣어 끓인 다음 섭취하시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약 80%가량 제거됩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시게 되면 비타민C의 파괴도 함께 일어나기에 되도록이면 단시간에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항응고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그냥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K 함유량이 높은 시금치를 섭취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혈전 생성을 막아주어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등이 있을 때 뇌경색과 판막 질환 등을 예방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출혈을 막고 피를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시금치를 과잉 섭취하면 약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이나 심각한 출혈 증세를 겪은 항응고제 복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대 3%가 비타민 K 함유 식품을 장기간 섭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뿐만 아니라 청국장, 양파즙 그리고 포도 같은 평소 자주 드시는 식품들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죠. 그러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시금치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참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참깨와 함께 드시면 참깨가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이유는
참깨에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리진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깨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B 등의 각종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 시금치의 부족한 영양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에 참깨를 솔솔 뿌려서 드시고 계신다면 이미 아주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참깨는 맛과 영양 그리고 고소한 향까지 더해주니 시금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벽의 막을 만들어 유독 물질의 침입을 막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주고 시금치의 배변 작용을 도와주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까지 잡아주는 아주 좋은 조합인 것이죠. 장 속에 살고 있는 각종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 및 호르몬이나 피부 건강에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 속에는 뇌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체 신경계가 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정신신경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수용성 식이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세균의 번식력을 막아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셔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까지 함께 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시금치는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와 조혈 작용을 하는 망간, 그리고 엽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에 특히 좋습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같이 먹으면 계란이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시금치에는 풍부한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란이 눈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시력 보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채소가 시금치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해주니 눈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C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체내 지방 흡수를 줄여주어 고혈압 예방 효과가 뛰어나며 비오틴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탈모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는 멸치, 두 번째는 두부, 세 번째는 항응고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이어서 시금치와 황금 궁합을 보이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는 참깨, 두 번째는 사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 좋아하세요? 저는 가지를 정말 좋아해서 가지로 만든 반찬이라면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물렁한 식감과 특유의 향 때문에 한국인이 싫어하는 채소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강렬한 보랏빛과 윤기를 자랑하는 가지는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두루 가지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 풍부한 나수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가지의 연한 속살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이 좋고 몸에도 좋은 가지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가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가지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간혹 가지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지를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지는 대표적인 컬러푸드이지만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식품입니다. 가지를 생으로 먹었을 때 아린 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솔라닌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솔라닌은 싹이 난 감자에 있는 독성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가지에도 솔라닌이 있습니다. 물론 잘 익은 가지에는 솔라닌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생으로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 구토와 현기증 또는 위경련을 유발하고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심할 경우 호흡 곤란과 의식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또한 민감한 분들의 경우 아주 적은 양이라도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는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가지를 100도 이상에서 굽거나 찌고 또는 데치는 등 열로 조리하면 솔라닌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을 활용해 가지를 요리하면 가지의 아린 맛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맛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열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지를 조리하기 전에 잘라서 물에 잠시 담가 놓으면 솔라닌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더욱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지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시원하고 입맛을 살리는 가지 오이 냉국, 여름철에 많이 즐겨 드시죠? 그런데 가지와 오이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몸과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가지와 오이는 무더운 여름철, 열을 내려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몸이 뜨거우신 분들의 열독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 화끈거리는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얼음찜질의 효능도 있답니다. 실제로 관절염과 같은 염증으로 인한 만성적 질병 치료에 가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지와 오이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섭취할 경우 몸을 차갑게 만들고 소화불량과 복통, 그리고 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고 혈액의 뭉침이 발생해 뇌졸중, 저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지와 오이는 100g당 칼로리가 20칼로리도 되지 않고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엽산, 칼륨 등이 다량 함유돼 있어 여름철 땀이 많이 나고 피로에 지친 분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매우 이로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한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만 섭취해도 수분이 가득한데 오이까지 함께 먹으면 이뇨작용이 2배가 되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뇨작용은 몸속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까지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이와 더불어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와 오이를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악의 가지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가지 튀김입니다. 바삭바삭한 맛에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 튀김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지 튀김은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가지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름에 튀긴 가지를 드시게 되면 건강에 해로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는 다르게 과다 섭취할 경우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만들어 결국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저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진 가지라도 튀김으로 만들면 열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가지 튀김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지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애호박입니다. 가지와 애호박은 여름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채소로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가지는 다른 채소에 비해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제거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가지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 중 하나인 나수닌이란 성분이 있어서 활성산소 제거에 가장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지는 페놀레산 성분 또한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양한 질병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암은 물론이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데 베타카로틴은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혈관의 염증 반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심지어 애호박의 비타민C는 노화 방지까지 해줍니다. 그러니 가지와 애호박을 함께 드시는 것은 제철 보약을 드시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챙기시는 매우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가지는 꼭 애호박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가지와 애호박은 살짝 데치고 조물조물 함께 무쳐서 가지 애호박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향긋한 참기름 한 스푼 두르시면 요리에 풍미를 더한 맛있는 여름 반찬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부추입니다. 가지와 부추는 찰떡궁합으로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아주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부추는 우수한 천연강장 식품이며 부추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을 우리 몸에 골고루 공급해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의 신장의 냉기를 잡아 기를 잘 통하게 해주며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추의 풍부한 비타민이와 천연 피로의 소재로 불리는 황화알일이라는 성분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무더위에 지친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켜줍니다. 그러니 성질이 따뜻한 부추와 가지를 함께 섭취하시면 가지의 차가운 성질을 부추가 중화시켜 모든 영양분의 소화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노화 예방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가지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맛은 물론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극대화하여 영양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고르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지는 통통하고 길이가 짧으면서 가벼울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또 가지의 색깔은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손으로 만져볼 때 단단한 것으로 골라서 요리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가지와 궁합이 최고인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보시려면 어떠한 기름과 함께 드시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들기름은 올리브유와 함께 건강에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 스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기억력 증진과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진 오메가3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 치매 예방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지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암 및 치매 예방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고소한 향과 맛도 같이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지를 드실 때는
꼭 들기름과 함께 버무려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꿀 좋아하세요? 저는 꿀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적 찬장에 있던 꿀을 엄마 몰래 먹다가 혼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꿀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꿀은 소화 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천연 당분이 풍부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서 운동 전이나 피로할 때 꿀을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꿀은 설탕처럼 아주 진한 단맛을 내지만 설탕과는 다르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식물에서 유래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강장 효과와 피부 미용, 염증 완화 등에도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꿀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차와 섞어서 먹는 것입니다. 녹차나 홍차처럼 차 종류를 마실 때 혹시 떫은 맛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떫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탄닌이라 불리는 성분인데요. 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우리 몸속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해독 작용과 살균, 지혈, 소염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내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는 탄닌산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탄닌산철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특히 탄닌산철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몸에 있던 철분까지 끌어당겨서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차를 드실 때는 꿀을 넣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꿀을 섭취한 지 최소 30분 이상 지난 뒤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차뿐만 아니라 감이나 도토리, 밤, 포도,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마찬가지로 꿀이 들어간 음식은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콩으로 만든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을 위한 수많은 음식들이 개발되면서 꿀을 활용한 메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콩으로 만든 음식. 이를테면 두부나 두유를 드실 때 달콤한 꿀을 첨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콩 음식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은 의외로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우선 콩으로 만든 두유에는 우유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고 꿀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꿀 속의 유기산이 두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여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침전물은 인체에 쉽게 흡수되지 않으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단백질이 가득한 두유와 꿀이 오히려 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콩이 들어간 반찬을 먹은 뒤에 꿀이 들어간 차나 주스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화기 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섭취 후 각각 소화 시간에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는 양파에 꿀을 넣어서 만든 양파 꿀절임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몸에 좋은 양파에 꿀까지 더하면 더 큰 건강 효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은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인 유화알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개선하는 유익한 성분인데요. 하지만 이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가스를 생성시켜 심한 복부 팽만감과 함께 잦은 방귀 등이 동반된 만성 소화불량을 불러오고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학물질은 꿀의 건강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꿀과 양파를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 꿀보다는 식초를 넣어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꿀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실제로 계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대사 질환을 예방하며 계피에 함유된 화합물은 당뇨, 염증, 암과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계피가 꿀과 만나게 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소염 항생제가 되어 병원균과 싸우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환자들에게 꿀 큰 술로 하나에 계피가루 작은 찻수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절 부위의 혈행이 개선되면서 얻어지는 효과로 어깨나 무릎 등의 관절 부위가 시리면서 통증이 있을 때 꿀에 계피를 섞어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저는 바나나를 정말 좋아해서 어릴 적 별명이 원숭이였는데요. 저희 가족도 모두 바나나를 좋아해 언제나 바나나 한 다발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바나나는 몸에도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 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체내 호르몬에 관여하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건강에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10명 중 4명이 불안함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가 심하다면 당연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꽤나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바나나. 그런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바나나가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바나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건강에 최악이 되는 바나나 섭취법 첫 번째는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몸에 좋은 과일을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자주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분을 날리고 말린 덕에 맛이 응축되고 특유의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 덕분에 날이 갈수록 말린 과일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린 과일들도 생과일만큼 몸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생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무려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결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1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5개 분량의 바나나를 먹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말린 과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설탕입니다. 말린 과일도 충분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더 달고 자극적인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해 살이 더욱 쉽게 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몸속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과일 본연 그 자체를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 시 포만감이 비교적 오래가기에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음식 모두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 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 그리고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두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은 줄이면서 행복감은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하게 발효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섭취하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의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중에 초록색 바나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초록색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죽은 깨무늬와 갈색이 있죠. 보통 우리가 바나나를 구입할 때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구입할 경우 후숙한 뒤에 먹는데 후숙하지 않은 초록색 바나나는 맹맹하고 단맛이 적어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단단한 초록색 바나나에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 확률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하루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 섭취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경기 전 많은 양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경기 중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소염제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인공 향료나 설탕, 카페인과 같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처럼 천연 음식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인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화학 첨가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휴대용으로 자주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미국 애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나나의 항염증 효과 등이 스포츠 음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먹거나 마시면 운동 강도를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2라는 호르몬 생성이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운동 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콩나물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